서부 독일의 휴양도시 칼스바트. 이곳에서는 최근 칼스바트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과학적 성과가 있었다. 화제의 주인공인 칼스바트 병원. 29살의 베르나 씨는 4년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척수가 마비됐다. Kerle haben halt Autorennen gemacht, sind frontal in uns rein und mein Mann war dann sofort tot. Und ja, seither bin ich querschnittsgelähmt. Ich war anfangs so hochgelähmt, dass ich nur den Kopf drehen konnte. Ich konnte die Arme nicht heben, die Beine nicht bewegen. 그러나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보조기구에 의지하기는 했지만 두 발로 서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베르나 씨에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돌려준 사람은 독일 본대학의 베르니히 교수다. 그렇다면 이 치료법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 감각의 신경 전도 속도는 1초에 약 40m. 몸 길이가 40~50m에 달하는 공룡의 뇌가 꼬리의 충격을 감지하고 반응하려면 2초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위험을 피하기엔 너무 느린 속도다. 과학자들은 몸의 중앙인 척수에 긴급한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르니히 교수의 연구 역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졌다. Die Grundregeln sind, basieren auf den Erkenntnissen des Tierexperimentes. Wir haben sie zusammengefasst unter dem Begriff Regeln der spinalen Lokomotion, die Grammatik des Rückenmarks. Dazu gehört, dass das Bein in der Standphase ordentlich belastet wird, dass das Knie gestreckt ist und die Hüfte auch gestreckt ist. Dass diese Belastung dann verlagert wird, eine Gewichtsverlagerung auf das andere Bein. Damit wird durch das entlastete Bein 뇌로 가는 신경 경로가 차단돼 마비된 다리를 척수의 감각 처리 기능을 이용해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이다. 환자는 러닝머신의 벨트를 따라 다리를 움직이면서 척수의 걷기 능력을 학습시킨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리 근육의 촉각이 땅을 딛는 느낌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는 것이다. Es gibt ja verschiedene Sinne, die mehr oder weniger bekannt sind. Am bekanntesten ist ja das Riechen, das Schmecken, das Hören, das Sehen und so weiter. Aber wir wissen seit einiger Zeit und noch nicht allzu lange, dass auch die Muskulatur einen Tastsinn hat. Wir nennen das Propriozeption. Und dieser Sinn vermittelt dem Rückenmark und dem Gehirn die Information, wie zum Beispiel der Arm im Raum steht, ohne dass ich hinschaue. Regeln der spinalen Lokomotion, die werden von den Sensoren der Muskulatur erfasst. 걷기 훈련은 척수를 학습시키는 동시에 근육 속의 촉각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다. 촉각의 반응이 없으면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Links strecken, ganz langsam und rechts hoch. 이렇게 평균 16주간의 러닝머신 훈련이 끝나면 보조기구를 이용해 걸을 수 있다. 지팡이 하나만 짚고 걷게 된 환자도 상당수다. Schon, also ein ganz tolles Gefühl, wenn man wieder steht und ein paar Schritte laufen kann. 힘차게 휠체어를 미는 베르나 씨에게 절망은 과거형일 뿐이다.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재활의 희망. 그것은 촉각의 비밀이 가져온 기적이었다.
Tschüss. 인천의 한 시각장애 특수학교. 이건 어떤 평행선이지? 평행선이라는 거를 항상 찰흙을 이용해 사물을 표현하는 촉각 발달 수업이 한창이다. 눈 대신 손으로 세상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각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촉각의 그 활용도는 한 80%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20%는 후각과 청각도 이용하지만 저희들이 가장 만져보는 것으로서 정보 습득 그 과정을 제일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 아이들은 비장애인보다 섬세한 촉각을 갖게 된다. 모양은 좀 네모난 데다가 맨 밑에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앞뒤로는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이거 이름은 다보탑. 다양한 사물의 감촉들.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느끼는 것일까? 촉각에는 냉각과 온각, 압각과 통각이라는 네 가지 감각점이 있다. 표피와 진피층에는 감각을 신경망에 전달하는 수용체들이 있는데 그 분포는 신체 부위마다 다르다. 다양한 형태와 촉감을 가진 물건들을 준비하고 신체 부위별로 촉각의 민감도를 알아보기로 했다. 3명의 남녀에게 눈가리개를 씌우고 문지르는 물건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되게 부드럽고요. 되게 부드러워서 그냥 양털이나 그런 손 종류 같습니다. 그냥 약간 아주 매끄럽진 않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표면이 동그랗고 길다란 것까지 느껴지는 게요. 이거는 그 얼굴에 쓰는 안경 같은데요. 가장 정확한 대답이 나온 것은 손으로 만졌을 때였다. 접촉한 부위 가운데 손에 가장 많은 감각점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몸에서 감각점이 가장 많은 곳은 입과 손가락이고 그 다음으로는 손바닥과 이마, 발바닥 순으로 감각점이 분포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감각점이 적은 곳은 종아리와 팔, 그리고 목 등의 순서다. 감각점이 많다는 것은 외부 자극에 예민한 부위라는 것을 뜻한다. 종아리에 상처가 났을 때보다 종이 등에 손가락을 베었을 때가 더 아픈 것이나 발바닥이 유난히 간지럼을 많이 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 가지 주요 감각의 분포도는 어떨까? 뜨거운 느낌을 전달하는 온각과 차가운 느낌의 냉각, 피부에 닿을 때 느끼는 압각과 통증을 느끼는 통각. 이 중에서 가장 예민한 감각은 바로 통각이다. 이 통각 수용체는 다른 감각 수용체에 비해서 신경 자체가 아주 얇습니다. 얇은데 그리고 그 신경을 전달하는 속도 자체도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요. 하지만 손상을 받았을 때 다른 감각신경에 비해서 손상받기도 쉬울 뿐더러 손상을 받았을 때 자발적인 또는 손상이 없었던 부위 자체에서도 신경의 흥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극의 한계점인 역치를 넘어서면 모든 감각은 통각으로 변한다.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사우나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렇다면 사람의 몸은 왜 유독 통증에 민감한 것일까? 피부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 안의 조직을 보호한다. 피부를 통해 통증성 자극이 전달되면 신경 말단의 통각 수용체는 척수에 이 사실을 알린다. 척수는 다시 뇌에 비상신호를 보내고 자율신경 반사를 담당하는 시상하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질로 정보를 보낸다. 끝으로 운동 중추에서 위험을 피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 우리의 몸은 더 큰 위험을 맞게 된다. 이처럼 촉각은 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촉각의 자극과 뇌의 발달은 어떤 관계일까? 최근 전국의 초등학교에서는 두뇌 발달을 위한 젓가락질 연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 학교에서도 3년 전부터 젓가락 기능 대회를 열고 있다. 1분에 공깃돌 25개를 옮겨야 1급 자격을 주는 시험.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 물건을 다루는 아이들의 손놀림이 좋아지고 성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주의 산만한 아동들이 몇몇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아동들이 차분한 생활 습관이 형성되고 또 주의 집중력이 생기면서 주의 집중을 요하는 학습 면에 있어서도 효과가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피부를 통해 들어온 자극은 척수로 전달된다. 그중에 일부는 근육으로 전달되고 일부는 척수를 타고 뇌의 감각 피질 영역에 닿아 뇌신경을 자극한다. 바로 이러한 원리가 성장기 아이들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은 그것이 물론 아주 강도가 높은 과도한 자극이 아니고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되면은 우리의 뇌는 살아있는 신경세포의 뇌의 회로는 더 친밀해지고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극이 없으면은 자꾸 회로가 잘라서 엉성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기능도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촉각과 뇌의 관계에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간지럼을 많이 타는 발바닥도 자신이 직접 간지리면 느낌이 덜한 것이다. 왜 그럴까? 저희 뇌는 무조건 이렇게 말초에서 오는 신경 전달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간지러움을 태우게 되면 이게 곧 간지러울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지러움에 대한 신경 전달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기전이 또 발동을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본인 모르게 이렇게 간지러움을 필 때는 그런 기전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간지러움을 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뇌의 예상 시스템은 통증에도 적용될까? 6명의 피실험자에게 전기 자극을 주고 뇌의 통증 지각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다. 고려대학교 박정률 교수의 도움으로 진행된 실험. 먼저 피실험자들을 3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약을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강력한 진통제라고 설명한 약을 먹게 했다. 그러나 실제 주어진 약은 보통의 비타민제. 그리고 이 약을 지금 조기 뒤돌아서 드신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게도 비타민제를 주고 통증에 예민해지는 약이라고 설명했다.
안전을 위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전기침 자극기를 이용해 침을 넣고 0.5 단위로 자극을 높여나갔다. 반응은 어땠을까? 현기증 날라요. 현기증? 네. 아. 그런 거 아닌데. 6번구만. 첫 번째 탈락자는 예민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나왔다. 이때 자극 강도는 2.5. 보통 사람들이 약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3.0보다도 0.5가 낮은 상태에서 참을 수 없는 통증을 느낀 것이다. 평소에 그냥 무덤덤하고 그런 성격이고 예민하지도 않은데 아까 줬던 약 먹고 나서 좀 더 기분이 좀 움찔움찔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견딜만하다.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은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 보였다. 아파요. 이건 아파요? 오케이, 됐어요. 6.5. 맨 마지막에 남은 피실험자의 경우 레벨 7이 돼서야 실험을 포기했다. 그만할래요. 최초 탈락자보다도 4.5나 높은 수치였다. 뭐 저리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짝 따갑기만 했어요. 7볼트까지 되는 네. 이 사례가 없거든요. 그럼 마음이 좀 더 안정이 되고 이랬나요? 어땠어요? 진통제라고 얘기하니까 덜 아프겠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실험 결과 가짜 진통제를 먹은 그룹이 가짜 예민제를 먹은 그룹보다도 2배 가까이 통증을 잘 견딘 것으로 나타났다. 뇌의 예상 시스템이 작용한 것이다. 주로는 전두부, 뇌 전두부와 변연계라는 그런 구조물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서 주로 불안이나 초조, 긴장, 그다음에 두려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 화학적인 물질로 인해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사전에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자극이 오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판단하는 그러한 최종적으로 역할을 하는 뇌에서 이미 사전 정보로 입수가 돼서 화학적인 물질들이 사전에 분비가 되고 우리 몸속에 유리가 돼서 통증을 실제로 일으키는 정도의 자극이 왔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은 부분 차단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조율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요. 뇌의 통증 시스템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 3년 전 교통사고로 왼손을 다친 이용우 씨는 지금도 왼쪽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접촉이 극심한 통증으로 이어져 수시로 응급실에 실려가야 했던 용우 씨.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통증에 의해서 기절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강제로는 통증이 많이 수반이 돼요. 예를 들어 샤워할 때요. 찬물이랑 뜨거운 물을 못하고 미지근한 물로 해야 돼요. 왜 그런가요? 찬물에 뜨거운 물로 하면 많이 아프거든요. 몸이 닿기만 해도요. 수술해갖고 이렇게 좀 여기 뭐가 들어있어요. 예. 결국 용우 씨는 왼쪽 어깨에 통증 완화 장치를 이식하는 수술까지 받았다. 배터리 장치라 그러죠. 리모컨이라고 해갖고요. 함부로 외출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마음은 더 괴롭다. 어린 아들을 마음껏 안아주지도 못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애가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을까 아빠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빠가 잘 못 나눠주고 아빠가 아픈 모습 보면 좋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가 가장 마음이 아파요. 향후 이제 커서도 제가 잘 체크 못하니까 그런 문제죠. 그게 가장 마음이 좀 아프죠. 집사람한테도 많이 미안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통증 억제 주사를 맞는 용우 씨.
통증이 멈추지 않고 전신으로 퍼져나간 이유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신경성 질환 때문이었다.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자극이 없어도 그 신경 기능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 신경에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자극을 받은 것처럼 흥분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흥분성이 척수를 통하고 뇌를 통해서 전달이 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신체에 손상이 오면 자극의 일부는 뇌의 내분비 기관인 뇌하수체와 그 연결 부위인 시상하부로 전달된다. 이때 시상하부의 신경세포에서는 엔돌핀 등의 통증 억제 물질이 분비돼 통증을 최소화시킨다.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과 같은 신경성 질환은 이 방어 시스템이 고장나 통증이 지속되거나 가벼운 접촉조차 통증으로 느끼게 된다. 주로 교통사고 등의 외상으로 인해 생기는 이 증상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조차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통증 자체가 또 지속되고 아주 오래 계속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런 통증으로 인해서 대인관계가 또 원만하지 않게 되고요. 또한 주변 사람들, 그 환자의 가족이나 식구들도 같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우울, 수면 장애 등으로 인해서 다시 오히려 통증 자체는 더 악화되고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받게 되는 거죠. 현대 과학자들은 촉각과 뇌의 이상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2003년 미국 미시건 대학의 존 카주비에타 박사팀은 진통제로 대변되던 통증 치료법에 새로운 길을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을 조절하는 COMT 효소에 미세한 변화만 일으켜도 통증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규명한 것이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솔터 박사도 통증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그림이라는 유전자를 제거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통증에 둔감했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유전자를 이용한 맞춤 통증 치료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태아의 오감은 촉각에서부터 시작되며 출생 직후에는 주로 촉각으로 세상과 접촉한다. 신생아는 촉각 자극에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예를 들어 아기의 손을 만지면 저절로 움켜쥐인다. 또한 팔을 간지리면 반사적으로 발가락을 움직이기도 한다. 몸을 조금씩 가눌 수 있게 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잡으려고 한다. 촉각을 통해서 뇌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기가 가장 좋아하는 감촉은 바로 엄마의 손길이다. 통증과는 반대로 사람은 촉각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혼자 누워있는 아기의 맥박수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분당 133회 정도.
이번엔 엄마가 안고 접촉을 시도해봤다. 맥박수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불안했던 아기의 몸과 마음이 엄마의 품속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이다. 엄마의 손길처럼 기분 좋은 접촉이 이루어질 때 감각점의 수용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자극은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 새로운 신경망을 만든다. 이 신경망이 정서를 담당하는 뇌의 변연계를 자극시켜 안정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촉각은 피부 전체로 감각을 받아들인다. 피부는 뇌와 마찬가지로 외배엽에서 분화된 조직이다. 피부를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맞벌이 가정이 늘고 유아교육기관이 보편화되면서 부모 자식 간의 피부 접촉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접촉의 영향은 신체적인 건강에서 그치지 않는다. 침대에 묶여 짐승처럼 길러진 루마니아의 고아들은 정상인에 비해 뇌의 활성도가 낮았다는 연구도 있다. 우리가 피부를 적절히 잘 이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은 충만된 사랑의 어떤 감촉을 주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말초 신경계를 통해서 이 척수로 들어가서 뇌의 감정 중추에 아주 적절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의 뇌가 적절히 발달하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충만한 어떤 사랑의 감정을 자기가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우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감정과 정서의 뇌인 변연계가 고장이 날 수 있는 거죠. 1975년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세계 400개 문화권의 접촉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아기 때부터 신체적인 접촉을 많이 해주는 사회일수록 절도와 살인 등의 범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부 접촉의 효과는 언어나 감성적인 접촉보다도 10배는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아기들에게 피부 접촉은 필수 영양소나 다름없다. 촉각은 단순한 감각기관 그 이상인 것이다.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인성이 발달하는 유년기. 부모보다는 또래 집단과 더 많이 어울리는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되면 이성과의 접촉에 눈을 뜬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포옹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포옹과 관련된 새로운 유행이 퍼지고 있다. 뉴욕의 한 아파트. 10여 명의 남녀가 잠옷 차림으로 모여 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오늘 처음 만난 사이다. Ask permission, get a verbal yes. You got 20 seconds. Sophie, may I hug you? 잠시 후 이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껴안거나 쓰다듬어주기 시작했다. May I hug you? Sure. Suzanne. If you've ever seen cows in the wild, or in the on the range, oh my God, it's a cow! Animals will normally, when they're in packs or in herds or whatever, they have a tendency to rub up against one another and just kind of touch. So what I want you to do is I want you to pretend that you're cows now. And now what I want you to do is gently.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한데 엉켜서 노는 사람들.
이것은 2년 전부터 뉴욕과 LA를 중심으로 형성된 커들 파티, 즉 포옹하는 모임이다. If you look at monkeys and other primates, they're always like grooming and, touching each other. We need that as much for our social sense of self as for our own peace of mind on a physical level. So one thing that happens at cuddle parties is that people are also accessing not just their physical needs for touch, but their emotional and psychological needs through being able to bond with one another. 경계심을 풀기 위해 잠옷 차림으로 참가하는 모임. 사람들은 3시간 이상 다양한 접촉과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고 위안을 받는다. 규칙상 옷을 벗거나 성적인 행위는 금지돼 있다. 커들 파티는 이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I just wanted to be alone and I was so scared. So me being able to touch people and hold people, that's a way of letting people into your life, letting them into you. I used to not even be cuddly or huggy with women either, so I'm much more expressed with my physicalness and my affection with both men and women, and with my mom now, with my brother I'm a little bit more affectionate with. And 접촉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커들 파티는 자신을 재발견하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다. Whenever you're touched or stroked in a way that's positive, hugged or held for a long time, your body actually releases or is told to release through your senses oxytocin, and generally makes you feel good. It lowers your stress levels. So not only are there health benefits to getting touched, but there are direct scientific, and there are chemical things that are going on in your body all the time when you're getting touched. 캐나다의 정신건강 전문 교육자인 캐서린 키팅은 저서에서 포옹이 현대인의 스트레스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기도 했다. 책에는 상황과 심리 상태에 따른 10가지 포옹법이 소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충만함이 커지는 가슴으로 껴안기를 최고의 포옹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옹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화여대 방희정 교수팀과 함께 포옹 전후의 뇌파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실험은 연인 또는 부부가 밀폐된 공간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뇌파를 측정하는 전극을 장착시켰다.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20대 미혼 커플과 30, 40대 기혼 커플이 선정됐다.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면서 10분 동안 얘기를 나눈 뒤 20초에 걸쳐서 포옹을 하게 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안고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딱 안으니까 가슴이 이렇게 짠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 보고 난 뒤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미혼인 20대 커플의 포옹이 강렬한 것이었다면 이제 막 신혼에 접어든 30대 커플의 포옹은 일상 속의 한 장면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전에 연애할 때는 그냥 떨리고 막 너무 설레고 막 그런 건데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그냥 좋아요. 40대 커플은 접촉에 익숙해 보이면서도
평소 신체적인 애정 표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인지 다소 어색한 분위기도 보였다. 그냥 편안하게 다른 감정 없었어요. 그냥 편안한. 그러니까 뭐 늘 만나고 편한 사이니까 특별한 저기는 없었는데. 결과는 모든 커플이 호응할 때 뇌의 각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상의 심리 상태를 만들어주는 긍정적 각성을 의미한다. 미혼인 20대를 보면 두뇌 활동 활성화를 나타내는 감마파가 증가했다. 또한 심박수와 함께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것으로 봐 상대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긍정적 긴장으로 보인다. 그 인간의 두뇌는 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사랑의 두뇌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피부 접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가장 적응적인 그런 패턴으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장이 이완될 때는 사랑의 접촉이 우리를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하고 이완시키지만 때로 우리가 좀 더 주의 집중력과 그런 것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과제는 오히려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좀 더 그 과제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지난 8월 포옹이 특히 여성의 심장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유대감을 높이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분비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낮아져서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평소에 집에서도 뭐 그런 걸로 해서 몸짓으로 행동으로 이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와서 이러고 한번 해보니까는 가끔 한 번씩은 그런 게 해주는 게 굉장히 조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러한 신체적 접촉은 중장년층에게 더욱 중요하다. 젊은 시절엔 이성과의 접촉 기회가 많고 열정도 크지만 나이가 들면서 거리감이 생기는 것이 현실이다. 배우자와의 사별 등으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노인들의 경우는 더하다. 우리는 이화여대 발달장애센터와 함께 신체적인 접촉이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했다. 뭐딴 찍어 먹고. 아주 외롭거나 내가 혼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은 있으세요? 외로운 때가 많지. 외로운 때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혼자 집 있을 때. 설문조사 결과 외로움으로 인해 우울증 지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노인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중 4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접촉 전후의 뇌파 변화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두 명의 노인에게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매주 3번씩 마사지를 받게 했다. 그대로 wallang 치우세요. 다른 2명의 노인들은 매주 3번씩 아기를 마사지하게 했다. 우리 할머니 얼굴에 발바닥 발가락 빼고 3분의 2. 이들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2주 뒤 내려옵니다. 자, 한 번 더 위에서 아래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달리 노인들은 마사지를 받거나 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었다. 짝짝짝 툭 놔주세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노인들의 뇌에서 일어난 변화를 최종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다. 자, 그대로 발등도 쓰다듬어 주세요. 마사지를 받은 노인들의 경우 쾌적 지수가 2주 전보다 많이 올라가 있었다. 아기를 마사지해준 쪽도 마찬가지였는데
시작할 때부터 쾌적 지수가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터치해 줬을 때 그것이 그 이상의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그 터치 프로그램이나 마사지 효과를 검증해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그 생리적 지표에서 굉장히 이완이 되면서도 동시에 어떤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심리적으로는 전반적인 웰빙 이런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촉각의 본능. 접촉을 함으로써 생기는 감정과 신체의 변화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였다. 그러나 눈부시게 발전하는 화학은 생명체의 전유물이었던 촉각을 재창조해내고 있다. 미국 MIT의 터치 연구소에서는 지금 팬텀 촉각 인터페이스라는 인공 촉각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손가락을 센서에 얹으면 컴퓨터에 나오는 물체의 입체적인 형태를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다. It's not enough just to type. I mean, on occasion typing is good enough, and it may be enough in certain occasions to use the computer mouse, but that's not the end of it. You need to be able to have this bidirectional information transfer between the hand and the virtual environment. So phantom haptic interface is an example that enables that. In a way, you can think of it as a device that translates human intention to the computer and gives back the computer's communication to the human in a way human can understand. 인간의 촉각과 컴퓨터의 교감은 실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Yeah, hi. So yeah, this is basically the epidural setup. MIT의 의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Leakage or whatever. So this the epidural space. 출산을 할 때처럼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수술에서 의사들이 손의 감각만으로 마취 주사를 정확히 놓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스템이다. Human haptics or human sense of touch is a very fundamental sense. It is the only way we interact with the world. We cannot interact directly with our eyes. We cannot interact with our ears. We can only interact through our hands or through our other body parts. Now already actually cars have haptic interfaces. So it will be embedded into a wide variety of machines that we interact with daily. And in fact, machines that you might not even have thought of so far. And that's what is exciting about it. 인공 촉각 분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인간의 촉각을 본뜬 로봇 팔을 만드는 것이다. 독일의 IBMT 연구소에서는 최근 사이버 핸드라는 인공 촉각 의수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손과 팔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기존의 의수와는 달리 사이버 핸드는 장착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촉각과 운동 등 실제 손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하고 있는 사이버 핸드. 물컵처럼 부피가 있는 물건에서부터 감자칩처럼 얇은 물건까지도 정확히 잡을 수 있다. Erst die Möglichkeit, die Feinmotorik der Hand so zu steuern, der es nicht nur wie zurzeit möglich mit einem visuellen Kontakt zu der Hand regeln kann, sondern er bekommt auch, ohne direkt auf die Hand zu sehen, einen Begriff dafür, wie stark er Zugriff oder ob er gerade den Gegenstand berührt hat. 사이버 핸드의 핵심 기술은 신경회로 안에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마이크로 칩셋이다. 절단된 팔에 이식된 칩은 뇌의 중추신경을 자극해 운동 신호를 이끌어낸다. 손끝에는 촉각 센서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 센서의 신호가
칩을 타고 다시 뇌로 들어가 적당한 행동 명령을 내리게 된다. 사이버 핸드는 내년에 실제 장애인에게 임상 실험을 실시해 본격적인 실용화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Die Techniken, die zum Schnittstellen für Menschen und zwischen technischem System und Nerven angewendet werden, können auch für andere Anwendungen übertragbar werden. Anwendungen sind zum Beispiel Stimulationen bei Inkontinenz von Patienten, bei Querschnittsgelähmten zur Stimulation der Extremitäten. Des Weiteren ist es denkbar, ähnliche Elektrodenbauformen im Bereich der Sehnervstimulation einzusetzen. Und daher ist durchaus eine Übertragung der vorhandenen Ergebnisse auf andere Bereiche möglich. 국내에서도 인공 촉각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현재 햅틱 인터액션이라는 인공 촉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햅틱 인터액션이란 사물과 접촉했을 때 근육과 피부에서 느끼는 촉각을 재현하는 기술이다. 그 중에 하나가 온도 변화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 구리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센서를 통해서 실제 구리를 만질 때의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촉감을 느낄 때 온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체를 만지는 듯한 어떤 느낌을 줄 때 온도 변화를 같이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팔에 이 촉각 센서를 달면 깊은 바다나 우주 공간처럼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도 정밀한 원격 조정 작업이 가능해진다. 인터넷 쇼핑 같은 것을 할 때 그냥 물건 모양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이런 것이 되면 내가 버튼도 눌러보고 그거 옷을 살 때는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은 이 재질감도 느껴지고 그렇게 컴퓨터에서 시각, 청각만이 아니라 촉감을 느끼면서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로 생각합니다. 인공 시각이나 청각에 촉각 정보가 더해지면 보다 생생한 현실감을 느끼게 된다. 바야흐로 가상으로 오감을 느끼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현대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언젠가는 인공적인 촉감이 우리 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 덕분에 우리의 미래 생활은 매우 편리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게 돼 있었던 만큼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접촉을 능가하는 촉감은 없다는 것이다.